우리가 오로지 주가의 매매 차익만 생각하게 되면 어쩌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일지도 몰라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는 그쵸. 건데 배당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배당을 계속 그 배당이 계속적으로 그 증액하고 계속 주게 되면 플러스성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미의 목돈 연구소. 지식으로 꽉 채운 편의점 오늘도 열립니다.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ETF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저희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월 지급식 ETF 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월 지급식이다. 요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ETF는 주로 이제 S&P 500이라든가 코스피 500 같은 인덱스형이 있었고 테마형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ETF 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하고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 월 지급식 매월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ETF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매월 그 일정 뭐 좀 금액이 좀 변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이제 그 뭐 배당금 형태로 ETF 분배금이라고 그러는데 뭐 분배금으로 표현하든 뭐 배당금으로 표현하든 뭐 저는 월세란 표현도 쓰는데 ETF 월세라서 네. 그 월세로 표현을 하든 간에 매월 돈이 들어오는 ETF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ETF에 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그걸 매월 12번에 걸쳐 나눠줄까. 그게 이제 주로 배당금이라든가 ETF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게 나오는 배당금, 뭐 채권 같은 게 있으면 이자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배당금이나 이자, 이렇게 부동산 임대료 같이 그 ETF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서 받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매월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상품 중에는 액티브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ETF라는 게 일종의 우리가 패시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냅두고 일정 주기마다 그냥 리밸런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액티브형은 주로 ETF는 ETF인데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월 지급식 ETF 중에 좀 그 배당주 같은 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좀 조금 이제 매매를 좀 해가지고 그 수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우리 액티브형 월 지급식 ETF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이 매력일 것 같은데 예, 최근 들어서 월 분배형 ETF 요 관심이 많습니까? 예, 관심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그 가입하는 그 미국 배당 관련 ETF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좀 그 만드는 운용사에서 굉장히 치열하죠. 마케팅도 치열하고 수수료 인하 경쟁도 치열하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 지난해 그 4위와 5위가 이 월 지급식 ETF였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좀 인기가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와 제피라고 불리는 JPI라고 불리는 약간 액티브형 월 지급식 ETF인데 이게 좀 뭐 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많이 샀어요, 직접. 근데 그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건 이제 국내도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산 사셔도 되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전부 다 인덱스형이었는데 4등, 5등이 전부 다 이제 현금 흐름형 캐시플로우를 지급하는 상품들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한국 사회가 좀 고령화가 많이 진척이 되고 그다음에 매월 월세와 같은 수익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회 구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월 지급식 ETF 시장은 굉장히 많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시장은 반드시 좀 공부를 꼭 미래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퇴직 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요거 들으시고도 아, 나 현금흐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분들 많았거든요. 예. 아마 오늘 시간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월 지급식 ETF의 장점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들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대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장점도 봐야 되지만 단점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 먼저 제가 이제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그 분배금이 있잖아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배당주와 같은 그런 분배금이 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 주는 건데
갑자기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7%, 막 6%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제 그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도 내가 안전해 하고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방이 좀 일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방이 막 확 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배당주의 그 변동성이 일반 주식보다는 좀 배당을 안 주는 주식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그 ETF 중에서 월 지급식 ETF는 주로 이제 배당 관련주들을 많이 편입하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변동성이 좀 낮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손실 보전 효과가 있죠. 이게 떨어지더라도 계속 계산하시면 내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면 뭐 집 월세를 하나 줬는데 네. 집값이 떨어져도 월세가 계속 들어오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계속 내가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주가가 만약에 하락했는데도 내가 계속 이게 들어오게 되면 손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뭐냐면은 많이 빠졌을 때 발생한 캐시플로우로 또 사면 또 재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또 장점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최근에 리츠 가격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리츠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저도 그쵸. 리츠를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얻어 터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리츠 중에 한 11% 하락한 게 있어요. 네. 11% 하락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배당이 한 6%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제가 2년만 버티면 전 무조건 원금이 보장이 돼요. 손해를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점이에요. 캐시플로우 있는 상품의 가장 큰 장점. 깨먹었는데 내가 막 돈이 막 필요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좀 안 필요하게 되면 한 2년 버티면 기본적으로 대충 본전 되거든요. 배당금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성 있는 자산이 갖고 있는 손실 보전 효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현금이 주는 상품들은 매월 생활비 조달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6%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3억 정도 갖고 6% 정도로 ETF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짰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1,800만 원 떨어지거든요. 배당금만. 여러분들 요즘 그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6%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서 또 나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그냥 우리가 뭐 레버리지가 얼마 있느냐 이런 레버리지와 아니면 나중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 요 두 가지 변수가 남아있겠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 현재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6%가 안 나와요. 예. 근데 그것도 입지 좋은데도 안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뭐 ETF 중에 5, 6% 나오는 건 많아요. 뭐 리츠 중에는 7% 가는 것들도 있고 네. 이런 걸 내가 포트폴리오 짜서 6% 넣었다 3억을 가지고 그러면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씩 내가 평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연금 계좌로 들어가면 또 세금도 더 적을 거고. 그럼 150만 원씩이고 내가 나중에 국민연금 한 150만 원씩 받으면 300만 원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월급이네요.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금융에서 월세를 받는 거죠. 부동산에서도 월세를 받지만 이제 앞으로는 금융에서도 월세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연금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캐시플로우를 만드시는데 편해진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이런 수단이 하고 싶어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노후 준비의 꿈은 임대사업자였어요. 그리고 잘 몰랐어요. 네. 이런 걸 뭐 알려주는 사람도 네. 없고 이런 거는 저기 그 고액자산가들이 투체어스 서비스 이런 거나 받아야 알려주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 이런 것들 보니까요. 한 300만 원을 10년 동안 부었다가 은퇴를 하셔도 월에 지급되는 금액이 한 3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로 넣으신 분들 아니면 연금 이외에 사적 연금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월 지급식 ETF를 선택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단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점들을 1순위로 고려해야 될까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것이 뭐냐면 주로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로 분배금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 뭐 배당 옵션 같은 것들도 활용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익은 그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분배금의 원천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이자를 받아서 주는 건지 나한테 뭐 배당 관련 주식을 통해서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리츠와 같이 임대료인 건지 뭐 이자를 받는 게 대표적으로 채권형 ETF잖아요.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요즘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그래도 아직 여전히 뭐
한 4%대 이 정도거든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노후에 운용하는 수익률이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한 6%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5에서 6% 이상은 내가 따야만 내 자산이 빨리 고관대를 막으면서 내가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수익률에 내가 하다 보게 되면 고갈 속도가 또 빨라져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뭐 저는 약간 그 리스크를 좀 테이킹한다고 치면서 내가 캐시플로우도 받으면서 성장도 추구하고 싶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취향의 ETF이기도 하고 이런 주식이기도 한데 배당 성장주 같은 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들로 가진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런 주식들을 뭐 내가 그런 개별 주식을 하든 아니면 그런 거를 만들어진 ETF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하든 왜 그러냐면 배당이 매년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10년 동안 기업의 배당금을 늘리려면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일단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대박은 안 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ETF 상품 같은 것도 국내와 나와 있죠. 뭐 예를 들게 되면 배당 기족 미국에 25년 이상 배당금을 지급한 그 25년간 배당금을 증액한 거예요. 네. 지급한 게 아니라 매년 1원에도 증액한. 늘려야 돼. 네, 1센트라도. 그 25년간 그리고 50년간 늘린 걸 배당 킹이라고 그러고 10년 이상 늘린 거를 이제 배당 유망주인가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덱스들이 국내도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살 수 있는데 요즘 뭐 그 예를 한 상품을 예를 들게 두 가지를 예를 들게 되면 가장 요즘 뭐 많이 사기도 하시죠. 저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배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ETF 같은 경우가 10년 이상 증액한 건데 이게 한 3% 정도 나와요.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럼 현재 3%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매년 늘리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크지는 않더라도. 근데 이게 오히려 주가 확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배당금을 증액하는 그 ETF에서 투자하면 마음이 편한 게 내가 떨어지면 많이 떨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오면 또 사면 돼요. 내가 3%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똑같은 놈이라면 안 돼요. 똑같은 그 자산이 갑자기 똑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한 5%까지 받을 수 있으면 이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걸 보게 되면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한 거를 배당 귀족주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 이게 S&P 500까지 비교를 해본 거죠. 저도 그 데이터를 누가 작성해서 좀 봤는데 3년 5년 단위는 S&P 500이 이길 때가 많아요. 배당 귀족주보다 네. 한 6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10년 단위로 보면 계속 일관되게 이겨요. 배당 귀족주가. 왜냐하면 그 배당의 재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그 배당주 같은 거 내가 종목 투자를 좀 어려우면 이런 걸 가지고 연금에서 그냥 젊어서부터 모아 나가셔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한 3% 나오니까 좀 낮지만 내가 한 뭐 5% 6% 5% 수익률을 세우면서 일부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좀 성장적인 컨셉도 있는 자산을 넣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상품을 만약에 저한테 그런 게 물어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만 소개해줘 그러는데 그거를 알면 제가 뭐 이런 데서 방송할 이유가 없죠. 그 다 아실 것 같은데 증권사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그런 거 그래서 아니에요? 다 이게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라든가 네. 나이 그다음에 뭐 연금 저축 계좌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가실 것인가를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사서 모아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몇 개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짜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100% 빌릴 수는 없습니다. 그 본인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요. 배당 관련 ETF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까요? 저는 일단은 세금이 있는 것은 일단 세금은 똑같은 거라도 이게 이제 자산 우리가 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죠. 포트폴리오 표현도 쓰지만 자산 로케이션 어디다 위치시킬 것이냐. 똑같은 그 ETF인데 똑같은 자산이면 당연히 조세 효율적인 곳에 위치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 자산 로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산 로케이션 할 수 있는 게 연금저축계좌, 네. 뭐 IRP, 그다음에 ISA 계좌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장기 자산으로 조세 효율, 그러니까 장기적이면서도 조세 효율적인 곳에 돈을 갖다 놓고 운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배당 관련 주에서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더 중요한 배당의 재투자예요.
쓰지 말아라. 예, 배당의 재투자 효과를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들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요 말씀드리는 건데 주식 시장에서의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같은 거 매입을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로지 주가의 매매 차익만 생각하게 되면 어쩌면 주식 시장은 제로섬 게임일지도 몰라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는 그쵸. 건데 배당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배당을 계속 그 배당이 계속적으로 그 증액하고 계속 주게 되면 플러스성 게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배당을 갖고 있는 재원이나 아니면 기업이 주주 환원 관점에서 자사주를 하는 것들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진 뭐 주로 이제 배당주 이런 것을 내가 투자를 하거나 혹은 배당주 관련 ETF를 장기적으로 사나가는 것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라 내가 플러스 게임 쪽에 쓰려는 입장을 내가 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자꾸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소심한 투자가이신 분들일수록 뭐 적립식으로 배당 관련 자산들을 현금 있는 자산을 사서 모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좀 가장 소심한 투자 겁쟁이들을 위한 투자법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거 결코 그것이 수익률이 시장 대비 나쁘지 않았고 역사적 경험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의사결정이 쉽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이고 세금 문제와 재투자 그다음에 배당을 내가 갖는 것은 주식에서 플러스 게임 쪽에 쓰는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을 우리 전무님이 하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제목 딱 나오는데요. 겁쟁이들을 위한 투자 방법 어때요? 아, 저는 이게 젊어서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손가락 관절염이 와가지고요. 그래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써야겠네요. 그럼 저한테 토스해 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